2023년 4월 10일 법무법인 한중 국제법무팀에서 L1 비자에 대해서 미국 L1 비자를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미국 주재원 파견 비자인데요. 오늘은 한국 기업이 미국 현지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원래 기존에 있었던 자회사 또는 계열사에 한국 본사지 임직원을 주재원으로 파견하고자 하는 경우가 가장 이제 흔한 경우인데, 그런 경우에 대한 주재원 비자 신청입니다. 다국적 글로벌 기업의 임직원을 미국 내 동일한 기업의 계열사나 자회사로 파견하는 경우인데, 일단 장점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배우자랑 21세 미만 자녀 같은 경우에 수반 혜택으로 동반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거. 또 자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무상 이제 미국 공교육을 받을 수 있겠죠. 배우자는 이제 최근에 좀 바뀐 규정인데 노동 허가가 가능합니다. 노동 허가를 받고 경제 활동을 이제 남편이랑 같이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고, 그다음에 다국적 기업의 임직원 자격으로 L 주재원 비자를 받은 경우는 보통 이제 영주권 취업 이민 1순위나 2순위, EB1이나 EB2로 영주권까지 취득하기가 굉장히 손쉬워지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L1 주재원 비자 신청을 할 때는 이제 한국 회사와 미국 회사 간의 이제 명확한 지분 소유 관계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파견 대상자는 이제 한국 본사에서 최근 3년 중에 최소 1년 이상은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되고, 일단 이러한 근무한 경력 어떻게 보여주느냐, 여러 가지 이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서 등등의 공문서가 쓰이기도 하고요. 만약에 그러한 자료가 불충분할 경우는 보험 자격 증명서 같은 것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고, 경력 증명서만으로는 좀 불충분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보충 서류들로 설명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들, 좀 예민한 부분들은 변호사랑 상담을 하셔서 좀 이제 자료 준비를 완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파견 대상자의 학력, 경력 사항 등에 대한 기준이 충족되어야 하면서, 특히 이제 파견 대상자가 조직 구성에서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는지, 하위 직원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들이 보여줘야 되는데, 좀 자세하게 좀 다음 장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에 나오는 절차를 좀 보시면 청원서 접수, I-129라고 하는 청원서 접수를 하게 되는데, 급행 수송, 프리미엄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프리미엄으로 진행하면 당연히 이제 돈을 조금 더 내게 되고, 그렇게 진행할 경우는 보통 15일 안으로 결과를 알려준다고 하는데, 준비 작업이라든가 우편으로 주고받고 하는 기간까지 이제 감안을 하면 보통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소요되는 경우들이 있고, 급행 수속을 하지 않은 경우는 보통 6개월 정도 안으로 이제 결론이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기업이나 너무 이제 증빙 자료가 확실한 경우는 저희가 접수를 하고 거의 10일 안으로 결론이 난 적도 있고, 기본적으로 계속 이제 주재원 파견을 꾸준하게 하는 경우는 접수를 하면 무리 없이 한 달 안에 이미 L비자 인터뷰까지 진행하는 사례들도 있다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인터뷰 면제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L비자를 신청해도 면제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꼭 인터뷰를 안 하는 경우들도 지금 현재 가능하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L비자, 주재원 비자는 두 가지 카테고리로 크게 나누는데, L1A가 있고 L1B가 있습니다. L1A는 중역급 이상의 간부 혹은 이제 책임자, 어떤 자격으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리 감독자로서의 업무 경력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한국 회사에서 본사에서 어떻게 이 사람이 중역으로 책임을 지고 있었는지, 물론 이제 조직도라든가 인사 어떤 상황들, 관리 책임을 하는데 필요한 어떤 직무 기술서, 잡 디스크립션이라고 하죠. 그런 내용들이 꼭 들어가서 이 사람의 관리자 능력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끔 증빙 자료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L1A 같은 경우는 이제 관리 책임자 같은 경우는 단순히 실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아니라 여러 하위 직원들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직무기술서, 조직도, 하위 직원들의 업무 수행 내용 등에 대한 자료도 충분하게 증빙이 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점들을
꼭 참고를 하셔서 일단 대기업 같은 경우는 조직도 구성하기가 쉬운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위 직원에 대한 업무 내용까지 자세하게 작성해서 제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력서 받는 것조차도 어려운 경우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그러한 자료들을 어떻게 제출 준비를 할지 전략을 세우고 진행을 하시는 게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네, 다른 카테고리는 이제 미국 L1B 주재원 비자라고 해서 특수 전문 기술직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L1B 주재원 비자 같은 경우는 전문 지식인이나 아니면은 특정 분야의 전문 기술을 보유한 그런 엔지니어 분들이 많이 이제 신청을 하는 비자인데, 일단 한국 본사에 어떤 전문성이 있는 사업 분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국 본사에서 그러한 업무를 하고 있었어야 되겠죠.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을 파견을 보낼 때 이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미국 현지에서 구하려고 했는데 구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대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본사에서 파견을 보낸다. 그럼 이렇게 설득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미국 업체에서 잡포스팅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인을 어떤 신문사나 어떤 인터넷 공고를 내서 사람들을 모집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다른 일반 직원으로 대체 불가능한 어떤 이러한 특수한 기술이나 전문성을 있는 직원을 뽑으려고 했으나 뽑기가 어렵다. 그러한 직원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한국 본사에서 파견을 보낸다라는 내용이 설득력이 있는 문서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서를 만들어내는 과정들이 이제 저희 법률사무소나 이제 변호사가 이제 진행을 하는 부분이니까 한번 특별하게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상담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국제법무팀은 미국 주재원 비자, 이렇게 L 비자 같은 진행을 할 때 일단 그 선행 과제로 미국 법인 설립을 하고 그다음에 기업 지배 구조를 설정을 하는 경우들이 있겠죠. 한국 본사와 미국 법인이 어떻게 이제 관계도를 설정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해외 직접 투자, 외국환 거래법에 따른 이제 송금을 이제 해외 투자를 준비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은행 계좌, 뭐 현지의 은행 계좌인 뭐 비즈니스 어카운트를 개설을 도와드리든지 이 개설을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제반 작업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 세무 회계, 그러니까 뭐 세무 기장이나 뭐 세무 신고를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인사, 그다음에 임대차 계약 같은 그런 그 각종 계약서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고용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이나 뭐 아니면 이제 인보이스 처리 같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미국 법인 운영 관리를 위한 여러 가지 이제 각종 제반 사항에 대한 상담과 업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 주재원 비자 신청에만 국한되지 않고 그렇게 이제 선행 과제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해외 진출을 하는 그런 내용들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취득하고 싶으시다면 국제법무팀 화면에 나와 있는 주소나 전화번호를 활용해 주시고 이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상대적으로 뭐 유료 상담이긴 하지만, 기본적인 유료 상담이긴 하지만 뭐 여러 가지 간단한 내용들은 그 무료 상담만으로도 많은 정보들을 취득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기업 같은 경우들은 꼭 오셔 가지고 뭐 간단한 상담이라도 진행을 하시면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